최근 몇 년간 힘든 시기를 보낸 뒤에요.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고 금리도 내려가고요. 실업률도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캐나다에서 주택담보대출, 즉 몰기지를 못 갚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을까요? 오늘은요, 캐나다에서 급증하고 있는 몰기지 연체율 문제와 그 원인,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타리오 주라고 하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이 주에서요, 지난 분기에만 11,000명이 몰기지 납부를 놓쳤습니다. 이거는 2년 전에 비해서 3배에 달하는 수치거든요. 근데 이게 꼭 온타리오뿐만 아니라 브리티시 콜럼비아라고 하는 BC, 또 코벡이라고 하는 타 주에서도 몰기지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이런 현상이 캐나다 금융 시스템에 적지 않은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몰기지 딜링퀀시라고 하면 이제 못 갚는 거잖아요. 이게 거의 2배가 됐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거의 90.2%가 늘었다고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리고 브리티시 콜럼비아하고 코벡은 41%, 브리티시 콜럼비아 37%. 그러니까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저희가 왜 지금 굳이 이 시점에 연체율이 이렇게 높아졌나를 좀 생각해 보려면요, 2021년이요, 캐나다 역사상 가장 많은 몰기지 계약이 체결된 해였습니다.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고요. 그 시점을 놓치지 않고 연끌을 해서 주택을 많은 분들이 사셨습니다. 문제는요, 이 몰기지를 갱신해야 될 시점이 지금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보통 캐나다나 북미는요, 3년에서 5년 고정금리 몰기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2024년, 작년이죠. 그리고 2026년에서 2027년까지 2021년에 집을 사셨던 대다수의 몰기지가 새로운 금리로 재계약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몰기지 레이트이 거의 0%에 가까웠어요. 그죠? 0에서 1%가 안 됐단 말이죠. 이때 지금 몰기지를 다 하셨는데 지금 이 인트레스트이 지금 올라가고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 갱신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금리로 집을 사셨던 분들이 이제 고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재계약을 하셔야 되는 시기가 되는 거죠. 캐나다 역사상 2021년에 가장 많은 몰기지 계약이 체결된 해였습니다. 매년마다 거의 꾸준했거든요. 그랬다가 갑자기 여기 보시면 이게 코빗이에요. 여기가. 그랬다가 이렇게 껑충 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얼마나 많은 몰기지들 2021년에 최고점을 찍었던 그 숫자의 몰기지가 리뉴얼이 되냐면요, 이게 캐나다 금융감독원에서 지금 나와 있는 건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2025년하고 2026년이 굉장히 힘든 시기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2023년 9월까지요 주택담보가 됐던 380만의 고정금리 주택담보에서 65% 2025년하고 2026년 사이에 다 갱신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0%에 가까운 저금리에서 지금은 몇 퍼센트냐면요, 한 거의 4%까지 4점에서 4.5%가 지금 금리거든요. 고정금리가. 그러니까 껑충 뛰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2021년에 고정금리로 1.5%로 주택 상환을 하시던 분이 지금 만약에 4.5% 그 금리로 제시를 받으면 월 상환금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그때 한국 돈으로 그냥 1대1로 해서 8억을 빌렸다고 해보실까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상환금이 한 2,700불이에요. 비싸죠. 비싼데 문제는 저희가 이거를 지금 고정금리가 4.5%라고 계산하면 4,000불이 넘습니다. 그죠? 이 숫자로 보시면 그 금리가 1% 차이만 나도 매달 수백 달러가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몇십만 원이. 지금 근데 거의 금리가 3%가 차이가 나니까요, 한 달에 내셔야 되는 상환금이 1,300불, 130만 원을 더 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최대치로 책정해서 집을 구매한 분들에게는 이제는 상당한 재정적 충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요,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캐나다 분들도 그렇고 한국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최후의 보루가 집이에요. 몰기지 납부에 캐나다 분들도 우선순위를 두거든요. 일단은 신용카드나 자동차 대출 같은 다른 어떤 우선순위가 아닌 채무에는요, 연체가 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이 저번 달에 연체를 했고요. 주택담보를. 그 연체율이 90% 올라갔다 하지만 더
더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크레딧 카드 연체율 좀 볼까요? 이 사이트가 어디냐면요. 이코이팩스에서 리포트를 줬어요. 작년 4분기, 2024년 4분기에 얼마만큼 몰기지 주택 상환율이 떨어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크레딧 카드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지. 여기 보시면 지금 2024년 4분기에요. 크레딧 카드 연체율이 지금 7.8%. 그래프로 좀 보시면 크레딧 카드 연체율이 계속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고 있는 그 트렌드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크레딧 카드가 뭐 부채율이 올라간다는 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크레딧 카드를 갚지를 못해서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연체율도 높아지지만 갖고 있는 잔액, 크레딧 카드를 못 갚고 이제 2월 되는 잔액도 캐나다 그 에버리지 통상적으로는 거의 4,500불 정도를 크레딧 카드를 잔액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크레딧 카드는 인트레스트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은 집 담보 대출을 최우선으로 갚다 보니 연체율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갖고 있는 크레딧 카드의 잔고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버리지가 거의 4,500불 정도 된다라고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도 그 지금 2000년 크레딧 카드인데 여기 보시면 크레딧 카드 밸런스가 지금 거의 뭐 2021년 Q10부터 441 빌리언에서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갔죠. 지금 여기도 그래프 보시면 지금 트렌드가 이렇게 쑥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럼 여기는 왜 떨어졌습니까? 이때가 코빗인데 정부 보조금이 나왔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코빗 때 캐나다나 미국에서는요. 한국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정부 보조금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부 보조금으로 오히려 자기가 벌었던 것보다 더 돈을 더 많이 벌게 되고 나가서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저금률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요. 그 직후에 갑자기 사람들이 정부 보조금이 나와서 일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민 캐나다도 유학생들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대폭 늘렸고 그때 리밋을 없애버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때 크레딧 카드 뎁트가 조금 내려간 게 보이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상승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여기 또 보시면 지금 이 그래프 보시잖아요. 지금 거의 1 트릴리언으로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캐나다, 미국 다 전 세계로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최근 지금 연체율이 2달째 3.4%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4대 금융사 카드 연체율이 1.5% 넘어서 지금 3년째 연속 상승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면 많은 분들이 주택담보대출 먼저 갚죠. 한국 분들도 그렇고 뭐 미국 분들도 그게 1순위고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이제 크레딧 카드 같은 거는 이제 조금 부채율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가장 이런 거에 취약한 연령대가요. 20대, 30대 그리고 40대 초반이라는 거예요. 젊은 분들이 2030들이 임금이 많이 오르지를 않았어요. 자료가 조금은 좀 기간이 좀 있었던 거긴 한데 여기도 보시면 지금 자동차 론하고 그다음에 크레딧 카드가 MZ 세대들의 그 연체율이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다는 그 트렌드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이제 뭐냐면 그 2030들의 매달 지출하고 있는 소비는 늘어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인플레이션도 있고 소비재는 계속 가격은 올라가는데 내려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매달 지출해야 되는 주택 상환비는 점점 올라가고 있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살아야 되니까 주택 상환비는 내되 본인들이 지금 낼 수 있는 크레딧 카드나 그다음에 자동차 론, 뭐 스튜던트 론 같은 거는 계속 이제 연체가 되고 있다는 것이 그 큰 문제인데요. 보시면 이게 지금 뱅크 오브 캐나다에서 그 웨이지 상승률을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자, 코비드 이후로요. 그 상승률을 보시면 그때 당시에 떨어졌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4에서 5%대를 지금 왔다 갔다 해요. 뭐 4.4, 3.4 계속 뭐 이렇게 확 올라가진 않죠. 무슨 얘기냐면 소비자 물가는 올라가고 그다음에 부채에 대한 그 부담은 주택 상환 비용은 계속 늘어나는데 임금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항상 제자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어떤 상환의 부담과 그 부담으로 인해서 지금 크레딧 카드라든지 자동차 대출금 상환이 점점 늦어지고 아예 매달마다 상환금을 뭐 갚지를 못해서 연체도 하지만 잔액도 계속 많이 이제 다음 달로 2월이 되면서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운 건데요. 왜 그러면 이것이 특히 2030 젊은 계층에 많이 나타나냐면 이 젊은 계층들은요 요즘 되게 힘든 게 일단 첫 번째로는 엔트리 레벨 잡이라고 하는 그런 잡들이 많이 없어지고요. 또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이런 것들과 많이 경쟁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좀 많아요. 그러면서 웨이지는 올라가지 않고 꾸준히 있지만 자기가 버는 돈도
매년마다 이렇게 빨리빨리 급하게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써야 되는 돈은 늘어나는데 자기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매년마다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젊은 2030들은 집도 사기도 쉽지 않지만 집을 샀던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죠. 근데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주택상환금을 갱신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요 자료 보시면은요,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주택상환율이 지금 저희가 여기 있거든요. 근데 2027년 상반기를 넘어서 하반기까지도 갱신이 굉장히 많이 앞으로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추세로 봤을 때 지금의 어떤 연체율보다도 앞으로도 계속 이제 연체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다고 모든 지표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캐나다인들은요, 이렇게 뭐 힘들고 해도 아직도 주택 상환 또 몰기지를 제때 납부하고 있습니다. 자, 금리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있어서 변동금리 몰기지를 가진 분들은 금리가 하락할 때 좀 즉각적으로 부담이 줄어드실 수 있겠죠. 최근 몰기지 연체율 급등은 2021년에 대규모 몰기지 계약, 그 뒤에 있었던 금리 상승, 그리고 주거비 부담이 커진 상황이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시기에는요, 본인의 개인 재정 상태를 좀 꼼꼼히 점검하시고 가계 재정을 보수적으로 좀 가져가시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다른 에피소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